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중학교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2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 놈이 저와 아이들을 두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거든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전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웠어도 용서를 빌면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은 기회를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랑 살 생각으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았더라고요.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저처럼 능력 없는 아줌마보다 돈 버는 가게 사장인 상간녀가 좋다고 남편이랑 짜고 저를 내쫓을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혼하며 받을 수 있는 거라곤 위자료뿐이었는데 그것도 주기 싫은지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다 망해가는 식당을 위자료 대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거의 빈몸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오게 되었지만 쨍 하고 해 뜰 날이 오는 기적을 몸소 겪게 됩니다. 저는 가난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 두 분을 전부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만나게 된 것이 저희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세상 천지 가족이라곤 없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게다가 저만 바라봐주는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가난한 남자였지만 그런 전 남편의 모습만 믿고 시집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엔 자리 잡느라 고생도 많이 했어요. 가진 게 없이 시작하다 보니 방 한 칸짜리 월세방에서 시작해 거기서 첫째 아이를 낳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으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은 그때까지 고생하는 저와 아이들을 보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전 남편도 비록 중소기업에 다니는 영업사원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서 일찍 승진도 해 제법 괜찮은 연봉도 받으면서 다니게 되었고, 저희도 방 한 칸짜리 월세집에서 대출을 좀 받아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엔 방 세 칸짜리 아파트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가족 이대로만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싶었죠.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격이 괴팍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일찍 잃고 여자 몸으로 홀로 남편을 키워서였는지 시어머니 성격이 말도 못하게 강한 독불장군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매달 한 번은 꼭 시댁을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뵈야 하는 건 물론이고 안부 전화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드려야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조차 저를 불러 자기 생일상을 차리게 만들었던 분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왜 그러고 참고 사냐고 말할 정도로, 그럴 거면 차라리 남편이랑 이혼하라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떠나고 시어머니도 부모란 생각과 또 여자 홀로 남편을 키우느라 성격이 괴팍해진 것이란 생각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제가 참고 넘겼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정말 잘했으니까요. 괴팍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저를 보며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 혼자 착각인가 싶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도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하고, 그러는 동안 시간이 2, 3년 정도 흐르자 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며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이 가정에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 급기야 나중엔 둘째 아이 생일까지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죠. 아이, 바쁜데 당신 왜 자꾸 전화질이야? 그래서 왜 또 무슨 일인데? 인간아, 지금 왜 전화했냐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냐? 너 오늘 무슨 날인 줄이나 잊었어? 무슨 날이긴, 수요일이지. 혹시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걸 챙기길 바라냐, 이 아줌마야. 이 화상아, 너야말로 그러고 왜 사니? 우리 둘째, 오늘 우리 둘째 민성이 생일이잖아. 그래서 아이들 방학도 했겠다. 당신 오늘 회사 월차 내고 다 같이 가족끼리 놀이공원 가기로 했던 거 벌써 잊었어? 조금 전까지 민성이 울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맞다. 민성이 생일. 알았어. 여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오긴 뭐라. 이미 당신 오늘 아웃이야. 민성이 겨우 달래서 지금 우리끼리 놀이동산 가고 있어. 나도 당신 포기한 지 오래니까 어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 요즘 야근이다 뭐다 집에도 점점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당신 정말 수상해? 수상하긴 뭘 수상해.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거지. 내가 앞으로 계속 당신 지켜볼 거니까 딴 짓만 했다 봐. 그때는 정말로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내 말 명심해. 그렇게 남편과 저희 관계는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친한 친구한테 정말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 가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였는데 친구가 다급히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어디긴 집에서 청소하고 있지. 청소는 무슨 청소? 네가 지금 그러고 한가하게 청소를 하고 있을 때야? 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네 남편 지금 바람났어. 내가 지금 오랜만에 우리 신랑한테 휴가 받아서 애들 맡겨놓고 친구들이랑 제주도 왔는데 네 남편이 글쎄 어떤 젊은 지지배랑 서로 자기인지 애기인지 부르면서 팔짱까지 끼고 다니더라. 지금 내 앞자리 앉아서 네 남편 젊은 지지배랑 돈베고기 처먹고 있다. 어머 어머, 저 자식이 지금 누구 주둥이에 고기를 쳐넣어주는 거야? 아주 좋댄다. 저 연병나도 모자랄 놈이. 야, 내가 지금 셀카 찍는 척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사진은 보는 순간 전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러운 게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할 뻔했으니까요. 정말로 남편 놈이 젊은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나란히 앉아서 서로 다정하게 밥을 먹여주고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낌새가 이상해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전 남편 놈은 정말로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 이혼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라면 얼마든지 남편 놈과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남편 놈이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노리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지금 당장 따지다가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눈이 뒤집혀 남편을 용서하고 뭐고 다 이혼하자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전 남편이 바람 피운 증거를 잡으며 바람 피운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남편 놈과 바람난 젊은 여자는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두 사람이 만난 지가 벌써 3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남편 놈이 조금씩 변하며 가정에 소홀히 하기 시작했던 시기랑 딱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단 걸 눈치채지 못한 남편 놈은 매일 야근을 핑계 삼아 늦은 밤이 되어야 집에 돌아오며 어떤 날은 아예 집에 안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남편 놈과 단판을 짓기 위해 퇴근하길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전 남편 놈을 기다리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온 전 남편 놈은 거실 불을 켜더니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이야. 당신 지금까지 안 자고 여기서 뭐해? 귀신인 줄 알았네. 지금 어디 갔다 와? 어? 어디긴 회사지. 내가 오늘 업무 많아서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회사?
회사는 얼어 죽을 놈의 회사. 당신 그동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금 당신이랑 바람 피운 그 네일샵 하는 젊은 지집에 만나고 온 거잖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동네방네 그 지집애랑 싸돌아다니는데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던 전 남편 놈의 태도가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 보이더니 아주 뻔뻔한 얼굴로 냉장고에 가서 냉수까지 꺼내며 마시며 말하더군요. 그것도 저를 비웃으면서요. 그래, 내가 바람 좀 피웠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일로 난리인데. 그래서 당신 주제에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바람 피웠다고 당신 나랑 이혼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내가 벌어다주는 돈이나 쓸 줄만 알았지. 집에서만 빈둥빈둥 놀던 아줌마가 나랑 이혼해서 혼자 먹고 살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조용히 쥐죽은 듯이 살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줌마 데리고 살면서 돈 벌어다주는 네 서방한테 고마운 줄이나 알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기껏 뒷바라지에서 인간 만들어놨더니 이게 고마울 줄은 모르고 나를 니놈 등골이나 빼먹는 시충이 취급을 해?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애들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빌만 한 번은 참고 용서해주려고 했더니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너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그리고 저는 소파에 있던 쿠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업해듯이 남편놈을 후려팼죠. 그러자 남편놈은 그런 제가 무서웠는지 바로 도망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억울한 마음에 소리내서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자다 깬 아이들이 나와서 제 모습에 놀라 저를 붙잡고 같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분위기가 이상한 걸 첫째인 큰딸이 눈치를 채버렸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바람 피운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딸은 그날부터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둘째도 자기 누나가 아빠를 안 보겠다고 하니 이유도 모르면서 괜히 따라서 안 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정말 고민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전 남편과 계속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 된 카페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듣게 된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죠. 긴 말하지 않으마.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그래. 여보, 우리 더는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그만 여기서 끝내자. 나도 당신이란 여자 아주 제대로 질려버렸거든. 이혼이라뇨?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저보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이혼하면 아이들은요? 어머니 손주들은 전혀 생각 안 하세요? 그것들이 나 밥 먹여줄 것도 아닌데 왜 생각을 하냐? 차라리 능력 있는 며느리 새로 얻어서 대접받고 사는 게 훨씬 낫지. 능력 있는 며느리요? 지금 이 인간이랑 바람 피운 그 젊은 지집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우리 가영이는 너처럼 시어미한테 인색하지도 않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때마다 내 먹을 음식이며 옷이며 선물들을 매번 바리바리 사들고 온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하면 나 호강시켜주면서 제대로 효도하고 싶다고 너랑 우리 아들이 이혼할 날만 벼르고 있어. 나도 아무 능력도 없어서 집에서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노는 너보다는 네일샵 운영하는 능력 있는 사장 며느리가 훨씬 좋구나. 그러니까 이미 볼장 다 본 사이 질질 끌지 말고 두 사람 이혼해. 당신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어차피 나 우리 가영이 만나면서 진작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더는 서로 험한 꼴 보지 말고 정리하자고. 내 말들 뭔지 알지? 지금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배신감에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 생각에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마저 삭히고 전 남편 놈을 용서하고 받아줄 고민을 한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동안 가족들만 생각하고 너무 순진하게 살았던 겁니다. 아무리 괴팍하고 이상해도 그런 시모마저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도 더는 전 남편 놈을 용서해 줄 이유가 없었어요.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 놈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좋아. 내가 재산 분할 제대로 받으면서 당신들한테 그리고 그 젊은 지지배한테도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낼 거니까 어디 두고 봐. 재산 분할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동안 우리 아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편하게 호강하며 살게 해줬으면 됐지. 어디서 재산 분할 타령인데? 우리 아들이야말로 불쌍한 네 인생 구제해주면서 그동안 공짜로 데리고 산 거 생각하면 너야말로 우리 아들한테 돈을 줘도 모자랄 판이다. 이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니,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제가 남편을 만나 호강을 해요? 그동안 저 인간 사람 만들어서 잘 되게 만든 게 누군데요? 주변에서도 저처럼 고생한 사람 없다고 저보고 대단하다고 해요. 어차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서 1,000원짜리 한 장 팔아낼 방법은 영영 없을 테니까.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이미 진작 술을 써놨거든. 술을 쓰다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차피 니들 사는 집이랑 있는 재산 모두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 혹시나 이혼하면서 너한테 조금이라도 가게 될까 봐 그걸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좀 옮겨놨다. 요즘 법이 통 이상하게 돼 있어서 여자한테도 이혼하면서 결혼한 동안 번 돈을 나눠야 한다는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하니? 그래서 재산 옮긴 지도 좀 됐고 우리가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수를 써놓은 거라 네가 아무리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을 거다.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니들 살고 있는 집도 이미 우리 아들 정리해서 팔면서 월세로 돌려놔서 아들이 너 몰래 집주인한테 월세 내며 살고 있었다.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한테 위자료 줄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정 우리한테 위자료 받고 싶으면 위자료 대신 내 식당이라도 받던지. 그런데 너도 알고 있지? 내 식당 손님도 없어 맨날 날파리 날리고 다 망해가는 거. 뭐 그래도 내가 너 생각해서 크게 인심 써서 주는 거니까 정아쉬우면 그거라도 받든지. 누가 아니? 능력 없어서 취업도 못할 게 뻔한 너도 거기서 장사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 수 있을지. 당신 우리 엄마가 그 식당이라도 위자료로 챙겨주는 거 고마워하라고.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정말로 당신 크게 생각해서 주는 거야. 뭐라고? 야, 이 악마 같은 것들아! 저는 그때 순간 정말로 이성을 잃고 말았죠.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죽을 것처럼 싸웠어요. 그때 제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제대로 생각이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폭행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혼자 억울하게 당할 수만은 없어 두 사람을 폭행죄로 맞고소하며 대응해 쌍방합의로 끝나긴 했지만요. 그 후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전 남편은 정말로 진작 재산을 빼돌린 상태였고 재산 분할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매달 아이들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놈이 상간녀랑 새살림을 차려 살 생각에 아이들을 저에게 떠넘긴 거나 다름없었지만요. 자기 상간녀가 저와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키울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요. 저도 그때 남편한테 받은 재산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희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다고 한다면 남편놈이 상간녀랑 재혼 후 저희 아이들을 어찌 대할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받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의 위자료가 시어머니의 다 망해가던 식당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까지 돈이 없다며 배째란 식으로 나오니 식당이라도 받아내야 했거든요. 그나마 상간녀에게만은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정말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 저의 아이들을 위해선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해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정말로 시어머니가 위자료로 준 망해가던 식당에서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나마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살림과 요리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워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식당을 제대로 살려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피나는 노력과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소송을 걸어 이혼을 했지만 이혼을 당해 쫓겨난 것 같은 제 신세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로 받은 식당을 내가 키워서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경험이 없으니 손님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실수도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전 가게를 운영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요령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요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손님이 늘자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대박 낼 만한 괜찮은 메뉴를 개발해보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해물찜이었습니다. 제가 해물찜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당에 시험 삼아 메뉴를 내놓고 팔기 시작했고, 정말 성공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나중에는 해물찜 맛집으로 소문나 줄 서서 먹는 유명한 대박 식당이 되었죠. 그래서 가게를 리모델링하며 가게 근처에 다른 가게 분점까지 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엄마가 성공한 모습에 저희 딸도 아들도 같이 축하하며 좋아해 주었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오래 있어주지 못한 게 미안하긴 했지만 그런 저를 이해하며 알아서 잘 자라주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일을 마치고 늦은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새벽 장사는 다른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온통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원래 평소라면 학원을 다녀온 첫째가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린다고 거실에 나와 공부를 할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폭죽이 터지면서 아이들이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곤 아이들이 신이 나 이야기하더라고요. 짜잔!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 생일 축하해. 그래서 제가 사방을 둘러보니 아이들이 꾸몄는지 거실에는 예쁜 색종이며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붙여 있었고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던 제 생일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아이들의 뜻밖의 축하에 제가 감동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첫째 방에서 촛불을 켠 케이크를 들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요. 아이들이 천사 같은 얼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운지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다 잊힐 만큼 행복했습니다.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전 꾹 참았어요. 아이들은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전 촛불을 껐고 그러자 첫째가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그동안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냐고 많이 힘들었지. 사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아빠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라 엄마가 우리 안 키운다고 할까봐 겁났었는데 우리 버리지 않고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엄마, 내가 꼭 커서 성공해서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나만 믿고 있어. 엄마 나도 커서 성공해서 엄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할 거야. 엄마, 우리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고백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저희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는 예쁜 옷도 맛있는 것도 안 사줘도 돼. 엄마 호강 안 시켜줘도 된다고. 엄마는
우리 새끼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걸?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우리 새끼들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너희들을 버리긴 왜 버려? 엄마는 우리 새끼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엄마가 왜 장사하면서 돈을 번 건데?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만 살자. 내 새끼들 엄마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보물들. 엄마 울지 마. 나도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 우리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자. 엄마 나도 사랑해.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한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먹고 생일 선물도 풀어보며 오랜만에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날 더욱 더 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행복에 산통을 깨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엄청난 방해꾼이 나타난 것이죠. 어느 날인가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기에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듣게 된 목소리는 정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어떻게 그동안 잘 지냈어? 만나는 남자는 생겼고? 이봐요, 아저씨. 내가 잘 지내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니놈한테 질려서 남자라면 치가 떨려서 쳐다보기도 싫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나 못 잊어서 그런 거지? 역시 나란 남자는 너무 치명적이라니까. 치명적이기는 개뿔. 치명적이 아니라 추잡한 놈이겠지. 그런 헛소리 하려거든. 이만 전화 끊는다. 끊지 마. 내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한 거니까 당신도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중요하긴 무슨 중요한 이야기? 당신이 원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가영이랑 헤어졌어. 그러니까 당신만 원한다면 내가 돌아가 줄게. 어때? 당신한테는 정말 기쁜 소식 아니야? 더러운 자식이 어디다 구린 똥을 묻히려고 돌아온다는 거야. 그리고 기쁜 소식은 무슨 기쁜 소식? 니놈이 그 여자애랑 헤어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돌아오지 마. 이 돌아버린 도라이놈아. 어디 다시 그런 쓸데없는 일로 전화질 해봐. 그때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알겠냐, 이 추잡한 돌아버린 놈아? 하지만 전화로 끝날 줄 알았던 전 남편 놈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식당으로 시어머니와 전 남편 놈이 직접 찾아왔던 겁니다. 제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줄 알고 저를 비웃기 위해 말이에요. 그것도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준비를 하며 쉬는 시간인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음식도 좀 팔아줄게 멋지 사나 보러 왔는데 네 팔자도 센지 손님도 없고 곧 이러다 망하겠다. 애미야, 어떠냐? 다 망해가던 식당 받아서 좋지? 우리 아들 재산 분할까지 받아서 이혼하려고 하더니 가게에 손님 하나 없고 아주 쌤통이네.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지. 네가 못되게 살아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아주 파리만 날리는 게 내가 장사할 때보다 더하네. 그런데 왜 이런 장사도 안 되는 가게 치고는 많이 뒀네? 정장사 안 되면 내가 음식하던 비법 레시피라도 알려줄까? 당신 이렇게 장사도 안 돼서 힘들면서 내가 다시 합치자고 할 때 그렇게 튕겼던 거야? 나는 또 하도 튕겨서 장사라도 잘 되나 하고 확인하러 왔더니 이게 뭐야? 다 망해가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어때? 그러면 당신 앞으로 배고플 걱정은 없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 어디서 장사하는 가게에 찾아와서 헛소리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너처럼 더러운 놈이랑 다시 시작할 마음 전혀 없거든? 그리고 우리 가게에 파리가 날리는 무슨 파리가 날려? 내가 청결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 그리고 거기 아줌마, 우리 가게 망하게 할 일 있어요? 아줌마가 만들던 음식 레시피를 배우게? 아줌마 하던 식당 장사 안 돼서 망치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나 봐요?
당신들 영업방해로 경찰들 부르기 전에 어서 나가! 꺼지라고! 아줌마? 이게 어디서 지 시애미 보고 아줌마야? 그리고 이거 왜 이래? 우리 엄연히 밥 먹으러 온 손님이야. 맞아. 우리도 손님이야. 그러니까 음식 주문하게 메뉴판이나 가져와 봐. 어디서 이 아줌마가 끝난 사이에 시애미 소리를 들먹여. 그리고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당신들한테는 우리 가게 음식 팔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 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화상들아! 싫다. 우리도 네가 음식 내올 때까지는 절대 안 나갈 거다. 맞아. 엄마 말대로 음식 주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야. 그래.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당장 내놔야겠네. 혜미야, 정말이냐? 아이, 진짜 그럴 것이지. 전 말이 끝나게 무섭게 주방으로 가서 굵은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뿌려버렸죠. 이 화상들아! 꺼지라고! 이 바퀴벌레보다도 질기고 징그러운 것들아! 너 따갑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하지 못하겠어? 음식 갖다 준다더니 속으로는 뭐하는 짓이냐고! 아이, 따갑대도! 아프다고! 당신 그만하라고! 밥만 먹고 간다니까! 니들한테 팔 음식은 이 짠 소금이 전부니까 우리 식당 음식에 정 먹고 싶으면 어디 배 터지게 이 소금이나 처먹고 가시든지! 그제야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저희 가게를 나갔습니다. 오늘은 물러가지만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당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무슨 후회? 니들이야말로 다시 한번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로 경찰 부를 테니까 내 말 명심해. 그러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포기할 줄 모르는 질기고 독한 인간들이었죠. 그렇게 저한테 혼이 나고도 또다시 며칠 후 저희 식당에 찾아왔으니까요. 역시 오늘도 당신 가게 장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음식 팔아준다니까. 어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로 가지고 와봐. 나도 오랫동안 식당 해봐서 아는데 가만히 보니 분위기로 보아 오늘 매상 한 건도 못 올렸을 텐데 우리가 첫 게시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 말대로 음식 좀 내와봐. 이것들이 또 찾아와서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당신들한테 다시 찾아오지 말랬지. 오늘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 당장 꺼져. 방송국에서 우리 식당 촬영 오기로 했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뭐 방송국 촬영? 이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정신이 나갔나 보네. 방송국 촬영은 아무데나 오는 줄 아니? TV 나올 정도면 엄청나게 대박친 맛집 정도는 돼야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맞아. 엄마, 이 사람이 가게가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정말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당신들이 말한 대로 우리 가게가 엄청나게 대박친 맛집이니까 방송국에서도 촬영한다고 온다고 하는 거겠지? 사실 얼마 전 방송국에서 저희 가게가 맛집이라 촬영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저희 가게가 홍보가 되면 장사도 더 잘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 허락을 했고요. 그런데 방송 촬영을 하기로 한 날 하필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찾아와 저를 괴롭히며 저희 가게의 장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또 저희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찾아와 놓고 손님이 없는 건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말을 무슨 헛소리쯤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생쇼를 하고 있어? 우리 쫓아내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보네. 내가 이번에 들었던 농담 중에 제일 웃기다. 정말로 방송국에서 이 팔이나 날리는 가게 촬영을 오면 내가 네 자식이다. 그런데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이라 저희 식당 밖으로 손님들이 줄 서기 시작하고 그러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죠. 뭐야? 엄마, 갑자기 집사람 가게 앞에 사람들 줄 서기 시작하는데? 집사람 가게 직원이 밖에 나가서 손님들 대기표에 확인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길게 줄을 서기 시작한 가게 손님들을 보며 그제야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저의 말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뭐야? 당신 가게 정말 장사 잘 돼서 대박이라도 난 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하지만 전 남편 시어머니 충격을 받은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바로 방송국에서 촬영팀 몇 분이 저희 가게로 들어왔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오후 촬영 전에 미리 카메라 세팅한 거 다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 2시 후면 바로 촬영 시작할 테니까 사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나가볼 테니까 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식당에 미리 방송국에서 준비한 카메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이미 촬영 준비를 위해 오전에 가게를 찾아와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며 사전 점검을 하고 간 상태였으니까요. 그러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개거품을 문 것처럼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당신 정말로 가게가 대박이 났나 보네. 방송국에서 촬영할 정도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 아니냐고. 애미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 우리 가게 장사 잘 된다고. 이미 당신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돈 벌어서 나 지금 아주 부자가 돼서 이번에 내 명의로 된 방 4개짜리 아파트도 샀다고. 그제야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저희 가게가 대박이 났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전 남편 놈과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니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보, 그동안 혼자 애들 돌보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미안해. 내가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되었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사이에 애들도 있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 화상이 어디서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네가 나한테 바람 피운 거 들켰을 때 내가 한번 봐주려고 했던 거 벌써 잊었어? 그런데도 니놈이 먼저 뻔뻔하게 그 젊은 지지배랑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지? 우리 애들도 그 지지배랑 신혼살림 차리는데 방해될까 봐 나한테 떠넘겼잖아. 어차피 우리 새끼들 니놈한테 맡길 생각도 없었지만 나한테 재산 분할도 해주기 싫어서 재산까지 빼돌렸던 놈이 어디서 양심도 없이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짐승도 지 새끼는 안 버려. 이 짐승마도 못한 놈아! 혜미야, 나도 잘못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동안 마음 상해서 그러는 거면 이제 그만 마음 풀어라.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독하게 울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영이 고것한테 사기를 당했지 뭐냐. 너랑 이혼하고 결혼만 하면 우리한테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어서 이혼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재산 고것 이름으로 전부 돌려놔주고 지가 네일 아트샵 크게 열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회사까지 관두고 같이 동업까지 했는데 가게가 망하니까 그게 남은 돈 들고 튀어버렸다. 우리가 사실 지금 쫄딱 망했다고. 젊은 년 좋다고 조강지처럼 자기 새끼까지 버리고 가더니 그거 아주 쌤통이네. 아줌마,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 싫다고 버린 아줌마 아들이랑 같이 살아? 아줌마가 나한테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어? 들어보니 아줌마 아들이 그 여자한테 재산까지 전부 뜯기고 직장까지 관둬서 백수가 된 것 같은데 늙은 아저씨에 이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재활용도 안 되는 물건을 누가 데리고 살아? 그에 비해 나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 아들보다 훨씬 젊고 괜찮은 남자랑 만나서 재혼도 할 수 있거든? 지금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애들 둘 있는 거 보고도 괜찮다고 소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 줄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같은 인간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져! 진짜로 나한테 따끔한마 보고 싶은 거 아니면! 아, 알겠다. 그러면 더는 우리 아들이랑 합치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원래 이 가게 내가 하던 식당이었고 그러면 나한테도 얼마 정도는 지분이 있는 거니 공동명의로 해서 같이 장사하자. 솔직히 너도 내가 이 가게 물려줘서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아줌마, 미치셨어요? 내가 왜 힘들게 고생해서 키워놓은 식당을 아줌마랑 공동명의로 해? 아줌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게다가 나 이거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한테 위자료로 받은 거 벌써 잊었나 봐. 나 위자료 주기 싫어서 재산까지 빼돌리고 다 망해가는 식당 떠넘기듯 넘겨주고 간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헛소리야. 그리고 우리 가게 메뉴 보면 몰라? 아줌마가 장사할 때랑 전혀 상관없는 메뉴 팔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게 잘 된 거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정은 무슨 예정?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하는 건데 식당 주인이 나로 바뀌고 나서 내가 장사하니 여기 오던 손님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주변에 식당이 없어서 왔던 거지. 아줌마가 했던 음식들 더럽게 맛없어서 무슨 꾸정물 퍼먹는 줄 알았대. 알겠어? 그, 꾸정물?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던 시몬은 갑자기 옆에 있던 전남편 놈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러더니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여자한테 환장해서 이렇게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며느리나 버리고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애미한테 위자료로 줬었겠냐? 네 놈이 내 인생까지 아주 조져놨다고.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배 아파. 나야말로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전부 엄마 탓이라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집에서 살림하는 집사람보다 돈 잘 버는 네일 아티시안 며느리가 좋다며. 엄마가 옆에서 나보고 집사람이랑 이혼하라고 꼬드겼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내 탓인데? 내 인생 전부 이렇게 된 거 엄마 때문이야. 전부 엄마 탓이라고. 그리고 엄마가 집사람이랑 같이 살 때 시집살이를 좀 시켰어? 이 미친 할망구 같으니라고. 미친 할망구? 이게 혼자 힘들게 키워놨더니 지 엄마를 욕해? 이 썩을 놈아! 그러더니 전남편 놈과 시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서로 핥히고 깨물고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다름 아닌 바로 경찰관 분들이었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온 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를 다녀간 후 계속해 저한테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괴롭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긴급 응급조치까지 떨어졌는데도 무식한 시어머니와 전 남편놈은 겁도 없이 또다시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싸워 정신없는 틈을 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두 사람을 잡으러 왔던 겁니다. 스토킹이랑 영업방해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두 분 서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스토킹에 영업방해라뇨? 저는 그냥 우리 며느리 가게 찾아온 것뿐이라고요. 맞아요. 여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음식점이고 절대 영업방해 아닙니다. 신고자분 말로는 이혼한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께서 계속 찾아와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하며 스토킹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요. 그리고 두 분 피해자분 스토킹 혐의로 긴급 응급조치로 접근금지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찾아오신 거라 일단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계속 반항하시면 강제 연행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강제 연행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이미 경찰에 신고도 당했고 다시 찾아오지 말자고 했잖아. 우리 이러다가 정말로 콩밥 먹을 수 있다고. 난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냥 찾아와도 별일 없을 줄 알았지. 아들아 뭐하냐? 튀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관 분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죠. 아니야, 이거 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이럴 순 없어. 애미야, 내 말 좀 들어다오. 애미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여보. 그리고 전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저를 스토킹하고 영업방해를 한 혐의로 결국 구치소까지 들어가게 되어 나중에 풀려나긴 했지만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따끔한 맛을 봐서인지 다시는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상간녀한테 사기까지 당한 후 갈 곳이 없어 두 사람이 방 한 칸짜리 반지하 월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 같이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 남편 놈은 매달 저희 아이들 양육비까지 보내야 하니 아주 죽을 맛인 것 같더라고요. 바람까지 피워서 능력 있는 상간녀랑 살겠다며 저한테 재산 분할도 해주기 싫어서 위자료까지 빼돌려 악한 짓만 하더니 결국에는 재산까지 전부 잃고 인생이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열심히 살았던 아줌마를 무시한 이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시모가 경찰관 분들에게 잡혀간 그날 저는 방송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얼마 후 정말로 TV에 방영까지 되었어요. 방송을 타니 더 많아진 손님 덕에 한참을 바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물론 똑같이 바쁘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가끔 시간을 내 아이들과 함께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해먹고 가끔은 여행도 가며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만 움직여도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이 없을 것 같아서요. 비록 나이 많은 아줌마 몸으로 식당을 열고 성공하기까지 힘들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것도 있고 그 덕에 저희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두 아이의 엄마로 식당 사장으로 성실히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제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